안녕하십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및 검토 사항 강의를 진행할 OSBC의 김병선입니다. 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및 검토 사항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범위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보통 하나의 공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또 여러 라이센스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한 가지 이상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결합 사용함에 있어서의 양립성, 즉 두 개를 사용해도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듀얼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전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 소스 코드 공개 범위가 없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소스 코드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우리는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센스라고 하죠. 이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센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지 소스 코드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지 의무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크 카피 레프트, 즉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정된 그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퍼미시브에 추가해서 이 소스 코드가 추가됐거나 수정된 부분까지 공개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롱 카피 레프트의 라이센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된 그 원 공개 소프트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추가했거나 수정했던 모든 그 사용자 소스 코드까지 전체를 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순 그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크 카피 레프트라고 해서 반드시 이 수정된 부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합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용 형태에 따라서도 위크 카피 레프트 일전정 실제로 소스 코드 공개 범위는 스트롱 카피 레프트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개별 사용되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이 추가 의무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이 소스 코드 공개 범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도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스트롱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인 이 GPL을 사용할 경우에, GPL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소스 코드를 GPL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 원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사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GPL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GPL이 이 사용자의 저작물과 상당한 이유로 이 별도의 저작물, 즉 GPL에 기반하지 않은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인정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 사용자의 저작물에는 GP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고요. 이 조항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 GPL의 라이센스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장에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이제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GNU.org라고 해서 FSF,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GNU.org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GPL에 관련된 FAQ라는 코너를 통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 GNU 쪽에서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외 조항을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GPL이라는 라이센스가 FSF에서 공표한 라이센스고, GNU.org도 FSF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까 그쪽에 FAQ를 통해서 답변 해신된 내용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표적인 그 예외 조항이 GPL 그 2.0에 리눅스 토바이즈가 리눅스 커널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저작물에는 GP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GPL 라이센스 위드 시스템 익셉션 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리눅스 커널을 기반하에 개발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GPL로 이렇게 그 GPL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시스템 익셉션 조항, 즉 어플리케이션이 커널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용자 저작물은 라이센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예외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게 된 것이고요. 또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GPL에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수정한 내용에 대한 그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입력시키는 경우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 GPL 저작물과 사용자 저작물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는 경우 일단, 그리고 실행될 때도 이 shared address space, 즉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을 다 GPL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그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로더블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에 의한 정상적인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클래스 패스 이셉션, GPL 2.0의 그 이셉션 조항을 가진 아류 라이센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GCC 런타임 라이브러리 익셉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익셉션 조항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 해당 익셉션 조항에서 특정 예외 조건을 특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클래스 패스 익셉션 같은 경우는 바로 클래스 패스 형태로 GPL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코드에 대해서는 GP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든가 소켓,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형태로 통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저작물로 본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좀 표시해 드리면, 오른쪽과 같이 사용자 메인 프로그램과 GPL 코드를 파이프나 클래스 패스 익셉션, 리모트 프로토콜, 그다음에 RMI, 수업 방식, HTTP, 노멀 시스템 콜 형태로 통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코드는 비공개 대상, 즉 GPL 라이센스 적용 대상이 아닌 게 되고요. 왼쪽과 같이 GPL의 특정 함수, 특정 펑션을 호출한다든가, 라이브러리 링크를 한다든가, 파일을 복제해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게 쉐어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링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메인 프로그램이 다 GPL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스 코드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라이센스 리스트가 GPL 리셉션 조항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라이센스들입니다. 대표적으로 GCC 런타임 라이브러리 리셉션, 그다음에 GPL 클래스 패스 익셉션, 비선 GPL 위드 익셉션. 자, 모든 것들이 다 특정 이런 이제 그 단서 조항들이 다 있죠. GCC 런타임 라이브러리 익셉션 같은 경우도 GCC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컴파일러의 결과물에는 이제 그 GPL 코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GCC 컴파일러를 이제 컴파일 런타임 그 컴파일러만 이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GPL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도 다 클래스 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오토 컴피그라든가 폰트 이셉션 이런 것들도 오토 컴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 코드를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된 컨피그레이션들은 이제 GPL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해당 그 익셉션 조항을 가진 GPL 코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저작물에 GPL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끔, 여기서 예외 조항으로 허용해 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때 우리가 예외 조항으로서 GP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예외 조항으로 지목한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GCC 컴파일 자체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참조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는 우리 기업에서 우리 제품에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일단 사용하고 있는지, 처음으로는 공- 과연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라이센스는 조건은 어떤지, 혹시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야지만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권장할 만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완료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권장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검토 완료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검토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정책,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 R&R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그런 어떤 정책과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만 개발자들이 내부적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국내 많은, 물론 일부 대기업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관리 체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완료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전제 조건에는 그러한 검토의 그 기준이 되는 정책과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다. 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패턴은 지금 예와 같습니다. 라이센스 검토 없이 개발자가 다운로드 사용한 공개 소프트웨어. 그냥 아무 검토 없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확한 출처 없이 내부에서 재사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내부에서 계속 재사용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출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개발했는지, 누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코드가 공개 소프트웨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그 구매해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데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리고 외주 개발에서 사용된 공개 소프트웨어가 유입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개 소프트웨어 관리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관리는 바로 이 사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위반 모니터링 생태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제조사가 공개 소프트웨어 GPL을 뭐 자체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내부 개발자들이 알게 모르게 외주 협력업체로부터 유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GPL이 탑재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GPL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라든가 저작권 고지, 그다음에 보증 부인에 대한 고지, GPL 라이센스 사본, 그다음에 소스 코드 공개 등과 같은 라이센스 의무 사항들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미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라이센스 위반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고객이라든가 경쟁사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특정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 됐다는 게 의심이 되면, 이제 이제 되면 바로 이제 뭐 소스 코드 제공이라든가 제공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들면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위반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FSF뿐만 아니라 뭐 지페 바이올렛 OIG, 뭐 SFIC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시정 조치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코드 공개라든가, 재발 방지 시행 방안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제 SFIC 같은 데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GPL 컴플라이언스 엔지니어링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제품에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지, 어떻게 이 그 바이너리 같은 것들을 역컴파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 엔지니어링 가이드까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동종업계 개발자라고 하면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거기에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 고지라든가 소스코드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라이센스 위반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사실에 기반해서 응대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일이 제기한 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최후의 어떤 이런 이제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조사에서 처음에 다시 올라가 보면 자, 내부의 개발자들이 GPL을 사용할 때 그리고 외주 협력업체들이 GPL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무조건 GPL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GPL이 사용되던 AGPL이 사용되던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던 그게 제조사의 정책에 부합되게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공급망 관리고 이러한 공급망 관리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 체인에서는 그 오픈 체인 그 국제 표준 ISO 5230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 규격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공급망 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 체계를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검토하셔야 될 게 라이센스 양립성 및 듀얼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 양립성하고 이제 듀얼 라이센스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라이센스 양립성은 이제 영어로 치면 라이센스 그 컴패티빌리티죠, 호환성. 그러니까 그 하나 이상의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작물이 각기 다른 라이센스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라이센스 간에 서로 요구사항, 의무사항들이 배치가 돼서 같이 사용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나 이상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같이 사용해서 배포할 수 있으면 호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같이 사용해서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호환되지 않는다, 충돌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 이상의 라이센스를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양립성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항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한 이 듀얼 라이센스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같은데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한 기업에서 이제 A라는 솔루션, 그다음에 A-1이라는 솔루션인데 사실은 같은 거죠. A라는 솔루션은 커머셜 라이센스, A-1은 이제 뭐 GPL 라이센스. 대표적인 게 MySQL이 그렇죠. MySQL이 GPL 2.0 라이센스로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커머셜 라이센스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듀얼 라이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것보다 이런 그 벤더사들이 이런 듀얼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이후에는 다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 또한 더 이제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위반 시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보다 이 듀얼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은 사용하실 때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센스 양립성의 대표적인 게 MPL 1.1과 GPL 2.0은 상호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주요 라이센스 그 의무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질라 1.1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소스 코드와 결합해서 사용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배포 시 MPL 1.0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돼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GPL 2.0 또한 결합하는 모든 소스 코드들을 GPL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질라 1.1과
MPL 1.1과 GPL 2.0이 하나의 저작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정이 됐고, 그럼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소스 코드 공개 범위는 GPL이 훨씬 많고, MPL은 수정된 파일에 국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라이센스의 동일성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이 모든 저작물을 GPL로 공개를 해버리면 MPL 1.1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대상 파일만 MPL 1.1로 공개를 해주면 GPL 2.0은 모든 코드가 GPL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상태를 이제 저희는 라이센스의 컴플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는 MPA 2.0의 개정을 할 때 세컨더리 라이센스를 GPL, AGPL 등을 선택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 양립성 적용 시나리오를 도표로 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GPA 2.0을 사용하는데 워크 베이스드 온더 프로그래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세퍼레이트 워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GPA 2.0을 워크 베이스드 온더 프로그래머로 사용한 케이스라고 하면 이 GPL과 결합되는 모든 코드는 GPL이 돼줘야 됩니다. 반면에 GPL 2.0 코드를 separate work으로 사용을 했으면 이건 분리된 저작물로 GPL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에는 GPL 2.0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work-based on the zip 프로그램, 다른 파생물이 GPL 2.0이 대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 호환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GPL가 동일 조건으로 배포해야 되는데 MPL, EPL 다 이런 거하고 충돌이 됩니다. 반면에 separate work의 경우에는 다 호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GPA 2.0 같은 경우도 이 라이브를 사용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거와 링크되는 다른 저작물은 LGP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호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랑립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MPL 1.1 라이센스와 이제 아파치 2.0이 호환이 안 되는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조항은 뭐냐라고 이제 뭐 질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보시면 아파치 2.0 라이센스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MPL 1.1 라이센스 적용받는 코드 베이스에서 사용하여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여 배포하는데 관련 조건이 상충하게 되며 결국 앞에서 설명한 라이센스 간 호환성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 MPL 2.1 라이센스는 아파치 2.0 호환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만약에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 뭐냐 라는 제기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특허 보복 조항입니다. MPL 1.1은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원 저작물의 원 개발자 등의 라이센스 종료 고지 후 60일, 아까 이거 라이센스에서 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이 라이센스 특허 보복 조항이 게시되는 시점이 MPL 1.1과 아파치 2.0이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특허 종료가 되는 것도 MPL 1.1과 아파치 2.0은 다르다라는 거죠. MPL 1.1 같은 경우는 저작권, 특허권 다 종료시키고 다시 아파치 2.0은 특허권을 종료시키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LGPA 2.1하고 아파치 2.0, MPA 2.0 다 이제 유사하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LGPA 2.1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LGPA 2.1 라이센스 적용 라이브러리와 아파치 2.0 라이센스 적용 소스 코드에 결합했을 때 호환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LGPL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로 쓰느냐, 라이브러리 기반한 저작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파치 2.0에서는 단순 링크, 즉 메어리 링크 시에는 아파치 2.0의 적용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라이브를 사용하는 저작물, 라이브를 기반한 저작물 모두 LGPL 2.1과 아파치 2.0은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아파치 2.0 라이센스 적용 소스 코드와 MPA 2.0 라이센스 적용 소스 코드. 만약에 MPA 2.0 같은 경우는 라지웍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게끔 이거를 이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MPL 1.1 같은 경우는 안 됐었죠. 그래서 MPL 2.0 같은 경우는 MPL 1.0은 아파치 2.0과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아까 이런 이제 그 공개 소프트 라이센스 양립성뿐만 아니라 이제 듀얼 라이센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듀얼 라이센스는 상당히 조건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 일례로 제가 이 라이센스 계열별로 이제 대표화되는 이런 듀얼 라이센스들의 예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머셜하고 스트롱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센차라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고요. HTML5로 만들어진 캘린더, 뭐 추적 피벗, 뭐 그리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주로 적용 라이센스가 커머셜 라이센스 혹은 GPL 3.0입니다. 그래서 상용 라이센스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고요. 기능 및 플러그인 테마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머셜 앤 스트롱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고요. EMGU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와 GPL 3.0 이것도 상용 라이센스 버전은 퍼포먼스가 개선된 그런 이제 특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스크립트 이거는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하고 아페로 GPL 3.0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커머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아파치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공개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고스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커머셜 버전하고 이 공개 소프트 버전하고 약간 기능도 좀 상이합니다. 그다음에 위크 카피 레프트하고 스트롱 카피 레프트의 예고요. FF 엠팩이죠. 이거 많이 쓰는 이런 이제 엠팩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AGPay 2.이라고 GPay 2.0이 이제 듀얼 라이센스로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GPL이 적용될 수도 있고 AGPL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파일 옵션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파이메시버와 이제 스트롱 카피 레프트 듀얼 라이센스고요. 이제 아만다라는 프로젝트고 BSD와 이제 GPay 2.0이 되어 있습니다. 위크 카피 레프트와 스트롱 카피 레프트고요.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Z라는 거고 파이메시버하고 위크 카피 레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2.0과 EPL 1.0 라이센스 적용 구조는 이클립스 Z9까지는 이제 듀얼 라이센스 아파치 2.0과 이클립스 EPL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전에 따라서 Z 그 6 버전에는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로 이제 배포가 되는 이런 버전에 따라서도 이제 라이센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파이메시보 대 파이메시보 경우요.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두 개 파이메시브와 파이메시브 약간의 이제 그 라이센스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좀 복잡한 이 듀얼 라이센스가 이제 큐티인데요. 이건 이제 커머셜하고 멀티 스톤 카피 레프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버전 따로 있고 그다음에 AGPL, GPL 2.0, 3.0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큐티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이제 아예 그 운영 플랫폼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고 하여간 큐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티 그 스톤 카피 레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MySQL 같은 경우도 이제 GPL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PL로 공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포스트 라이센스 익셉션이라고 해서 GPL MySQL을 쓰게 되면 커넥터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에 수반되는 그 기반으로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다 GPL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포스트 라이센스 리스트 하에서 배포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는 GPL 2.0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익셉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라이센스 양립성 비교표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위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발췌한 건데 각각의 이제 라이센스별로 링킹이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이 수정 조건, 그 다음에 패턴트 그 특허 조건들이 이렇게 비교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조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과 검토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교육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엇보다도 개발자 단위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해당 라이센스 조건, 그리고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정책 등은 기본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부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